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KMH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KMH라는 회사는 상당히 복잡한 회사라서 어떤 사업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또 그게 또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또 이 회사는 종속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고 또 손자회사까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KMH의 종속회사 이렇게 보시면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항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복잡해서 또 아시아 경제 미디어,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KMH 인스코, 아시아 골프를 지배하고, 종속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속회사, 그 손자회사들도 있고요. 또 KMH 하이텍이 또 어때요? 소주 KMH 반도체 유한공사, 그 다음에 시안 KMH 반도체 재료 유한공사, 그 다음에 KM 하이테크 필립스 코퍼레이션도 이렇게 또 종속회사가 또 있고요. 그 두 개는 또 코스닥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KMH 신라 레저는 뭐예요? 파주 컨트리 클럽, KA 레저, 그 다음에 서울 에어, 투어버스. 이게 이 자체가 이게 종속회사지만 이 종속회사 손자회사가 파주 컨트리 세 개나 있어요. 서울 에어, 투어버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NC 넷 미디어도 라운 엔터프라이즈 또 지배하고 있고, 옥산 레저도 어때요? 골프문이라는 또 회사가 또 손자회사로, 종속회사로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좀 생략을 해서, 아마 생략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했는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지분율도, 자, KMH가 떼베제 CC를 이제 옥산 레저거든. 50.3%인데 이 50.3% 안에는 옥산 레저를 보시면 KMH가 39.76%예요. 아시아 경제가 26.46%, 그다음 KMH 하이텍이 0.38%. 뭐냐면 여기서 아시아 경제가 한 20 몇 프로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KMH가 30 몇 프로 지배하고 있고, KM 하이텍이 약간 0. 몇 프로 지배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그다음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냐면 파주 CC 같은 경우도 신라 CC가 50.1%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면 좀 간단한데, 파주 컨트리 클럽 같은 경우도 KMH 신라 레저가 17.8%, 그 다음에 KA 레저가 뭐냐면 여기 보면 신라 CC에 또 KA 레저가 있어요. 종속회사 중에 KA 레저, 이렇게 파주 CC, 그다음 KA 레저도 종속회사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뭐 투어버스 거기도 종속회사고, KA 레저가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속회사가 또 주식을. 이제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제 KMH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주회사는 아니에요. 지주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분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지분이 그냥 KMH가 직접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뭐냐면 KMH의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직접 살 수 있는 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열회사들을 동원해서 같이 지분율을 확보를 하는 거죠. 지분을. 그렇죠. 이 돈이 있다면 옥산 레저 같은 경우도 직접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옥산 레저 같은 경우도 지분율이 거의 뭐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한 80% 가까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도. 근데 이게 이제 KMH에서 지분을 매입한 건지 아니면 아시아경제나 아니면 다른 종속회사에서 지분을 매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봤을 땐 KMH 같은 경우 현금 흐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KMH인데 402억에서 325억으로 줄어들고 지금 25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252억인데, 지금 이 KMH 같은 경우는 과연 만약 이 옥산 레저를 만약 지분을 더 증가시켰다면 KMH에서 좀 지분을 돈을 투입해서 증가시켰을 확률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지금 유동자산이 지금 1290억이에요. 1년 이내에 자산,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그렇죠. 물론 이제 재고자산 빼면 당좌자산 1234억이에요. 근데 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금액 1528억이에요.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부 부채가 지금 757억에다 292억, 1050억이에요. 1050억. 1050억인데 현금이 지금 477억, 기타 유동자산이 399억. 그죠? 이것은 받는가 보다 하는 돈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유용자산이 많잖아요. 이게 토지가 골프장이 있으니까 토지가 많은데 토지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차입을 해서 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차입을 해서 갚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될 확률이 크죠. 그렇지만은 뭐냐면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경제가 갑자기 악화된다. 이제 그럴 때에는 좀 유동성의 문제가 나중에 아주 경제가 아주 악화돼서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지금 멀티플을 좀 많이 받지 못한다. 그렇죠. 지배 구조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리스크, 유동성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약간 좀 평가 멀티플을 좀 많이 받지. 만약에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이 회사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회사는 KMH 같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만약 경기가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아주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회사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플한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회사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또 종류의 또 회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관찰을 좀 하셔야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반론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어때요? 성격이 지주회사 성격이에요. 그것도 사업지주회사. 그렇죠? 사업지주회사의 성격이다. 성격이. 지금 우리가 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가 있어요. 순수 지주회사는 뭐예요? 사업을 안 하고 어때 지배만 하는 거예요. 사업 지주회사는 지배도 하면서 어때요? 사업도 하는 거예요. 사업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게 SK잖아요. 순수 지주회사는 LG고 그러면 SK하고 LG 한번 볼게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8배, 0.88배예요. LG 같은 경우는 0.73배. 즉 SK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멀티플을 높게 받아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SK도 실적이 지금 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순수 지주회사보다는 좀 멀티플을 높게 받아요. 그렇죠? 자, KMH도 0.88배, LG와 어때요? SK와 그 멀티플을 비슷하게 받죠. 0.84배니까. EPS 펀은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펀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시적인 이익들, 예, 그런 부분들 어떤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속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익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안 되고 이제 PBR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했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죠. 이런 부분도 근데 이제 4분기에 갑자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그 종속회사를 일시적인 어떤 이익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고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비지배 지분 이익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됐지만 당기순이익이지만 이게 중단된 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빠지면은 이제 중단된 사업이 빠지면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박스넷이라든지 이거 판 것들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가치 어떤 순수 지주회사 아예 사업 지주회사의 어떤 멀티플은 지금 받고 있지만
받고 있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지주 종속회사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여기는 KMH 신라 CC 같은 경우는 지분이 높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50.3%지만 KMH가 가지고 있는 게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쪽 옥산 레저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지만, 옥산 레저가 여기 있거든요. 잠깐만요. 옥산 레저가 지금 적자예요. 근데 상당히 뭐냐면 이게 지금 어 적자이지만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지금 퍼블릭으로 전환이 됐고, 예, 36홀 36홀로 상당히 크죠. 규모가 36홀로 퍼블릭으로 지금 운영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리뉴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거의 이제 한 뭐 4월 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리뉴얼 공사까지 됐고, 지금 리뉴얼 공사 진행 중인데 이제 인 상태에서도 뭐예요?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회생 계획에 따라 지금 전액 완료 변제 채무 전액을 변제 완료함으로써 뭐예요? 회생 계획을 모두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8월 12일에 기업 회생 절차를 종결해 있다는 거죠. 8월 10일 날. 그래서 뭐예요?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연결 대상이 안 되잖아요. 종결했기 때문에 연결 대상이 되죠. 예, 연결.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작년 하반기에는 지금 적자로, 지금 적자예요. 지금 여기 현금 뭐야? 손익계산서를 보면 떼베제 CC 같은 경우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적자잖아요. 영업이익도 적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순손실이죠. 순손실 28억이 적자에 있어요. 이게 119. 근데 봐봐요. 119억. 2017년도에는 119억이 적자였는데 28억 적자까지 지금 적자폭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죠. 그쵸? 그래서 이익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금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큰 회사예요. 여기는 레버리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거 보셔요. 지금 33억 적자에서 9억 적자로 지금 거의 29억 가까이 증가했어요. 상당하죠? 매출도 지금 93억에서 150억까지 매출 많이 증가했죠? 57억 증가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떼베제 CC가 36홀이란 말이에요. 36홀. 근데 파주 컨트리 클럽이 지금 파주 CC 같은 경우가 이게 18홀이에요. 18홀. 그럼 매출이 지금 174억이잖아요. 근데 36홀인데 150억이니까 파주 CC 같은 경우가 아까 매출이 174억이라고 했잖아. 174억. 18홀인데 174억이에요. 그러면 파주 CC가 174억인데 여기 36홀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잖아요. 2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면 어때요? 여기는 좀 약간 그 급여도 많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자 비용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고정비가 좀 있죠.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영업이익도 많이 흑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도 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지고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좀 크다라는 거죠. 리뉴얼도 거의 공사가 거의 됐고,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이게 그래서 옥산 레저가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지분율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분율이 KMH가 좀 지분율을 아까 좀 30%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아시아 경제가 있는 지분율까지 좀 가지고 왔다면 KMH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가되는 폭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분율을 늘렸다고 하는데 KMH로 늘린 건지 아니면 다른 종속회사로 늘린 건지 그거는 한번 회사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투자 활동 보면 지금 유형자산 취득,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 취득 뭐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리뉴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어때요? 이익 창출이 더 가능하잖아요. 우리 뭐 골프장 같은 경우야 어때요? 이미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약이 많이 되고 회전율이 높으면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고, 동일한 장소에도 더 회전율을 높이고 싶으면 어때요?
라이트 같은 경우 설치해 가지고 어때요? 밤에도 좀 더 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회전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투자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파주 컨트리 파주 CC 같은 경우는 이게 18홀인데 이익도 견조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76억에서 82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58억에서 64억.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파주 CC 같은 경우는 지금 손자회사예요. 손자회사. 이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샀으면 훨씬 더 어때요? 평가를 많이 받겠죠. 파주 CC 같은 경우도 이게 직접 KMH가 직접 이렇게 샀으면 지금 이거는 이제 막 복잡해요. KA 레저, 그 다음에 신라 CC가 일부 사고 또 이 종속회사 그래서 복잡해요. 이게 지분 구조가 예, 복잡한데 이렇게 샀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좀 더 멀티플을 많이 받으려면 이 종속회사에서 현금률이 좋아지면 이쪽에다 배당을 해서 이 배당금을 가지고 이러한 지분을 KMH가 직접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어떤 지배 구조가 되면 훨씬 더 멀티플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이제 이것은 신라 CC거든요. 신라 CC인데 이것은 개별이에요. 개별. 연결이 아니라 개별. 개별. 신라 CC 개별. 보면 매출이 증가했죠. 근데 신라 CC 같은 영업이익은 좀 감소했죠. 82억에서 79억으로.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감소했어요. 신라 CC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감소했어요. 지금 KMH가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신라 CC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도 약간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한 거죠. 신라 CC 뭐야 연결로 한번 볼게요. 연결. 이것은 이제 신라 CC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 CC 같은 경우도 KM 신라 레저 같은 경우가 또 종속회사가 몇 개가 있냐면 KMH 신라 레저 같은 경우 파주 컨트리 클럽, KA 레저, 그 다음에 서울 에어 투어버스 이게 세 개의 종속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KMH 신라 레저 같은 경우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한 21억 정도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했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 이쪽이 아직은 적자인 것 같아요. 여기 KA 레저하고 그 다음에 서울 에어 투어버스가 아직은 적자인 것 같아요. 적자. 그래서 이것은 적자. 그래서 이제 파주 컨트리 클럽은 좀 많이 올라갔잖아. 이것은 많이 KM 신라 레저 개별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약간 줄어들지만 적자고 파주 컨트리 클럽은 둘 다 증가했고 KA 레저하고 서울 에어 투어버스는 아직 적자고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지분 구조라도 좀 단순하면 이게 증가하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막 지분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 쉽죠. 옥산 레저도 내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충분히 2019년도에는 예측이 돼요. 이렇게 딱 이것만 보도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KMH가 옥산 레저의 지분을 30 몇 프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해서 증가했으면 이제 훨씬 더 멀티플을 많이 받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쪽이나 뭐 다른 쪽에 뭐 신라 레저나 뭐 다른 쪽에서 지분을 사가지고 종속회사의 지분을 샀다면 KMH한테는 그렇게 크게 많은 어떤 그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죠. 여기는 비지배 지분 이익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지배구조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약간 좀 이게 KMH의 현금 흐름을 좀 더 높여가지고 배당을 좀 한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지분율을 늘리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있지만 팍스넷 이제 뭐냐면 여기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 이제 종속회사가 아시아경제미디어,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KMH 인스코, 아시아골프가 있고요. 또 뭐냐 팍스넷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뭐 이 팍스넷 회사를 양도했어요. 양도하면서
관련된 처분이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AY널이 투자 주식도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회사 개요를 보면 여기 종속회사들이 아시아경제의 종속회사들이에요. 이게 종속회사들인데 예, 이게 종속회사들인데 여기 이제 연결 대상 회사의 변동을 보면 신규 연결로 주식회사 악영미디어를 신규 연결했지만 법인 설립을 했고 이제 매각을 한 게 주식회사 A 와이너리 투자 주식을 처분했고요. 이건 개인한테 처분했고 주식회사 팍스넷을 또 투자 주식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어때요? 일시적인 어떤 그 처분이익이 이제 발생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증가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필요해서 이제 매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게 한번 보시고 KMH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좀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영업이익은 어때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을 했어요. 약간. 근데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죠. 종속회사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적자인 회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합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중단된 영업이익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아까 팍스넷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KMH 글로벌 스타 지분도 이제 전량 매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중단된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466억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당기순이익은 한 203억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 이제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처분이익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생겨가지고 이익이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뭐냐면 600 얼마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배 기업에 포함된 게 62%예요. 비지배가 38%. 만약 이제 여기서 옥산 레저 쪽이 이익이 증가해서 만약 이쪽으로 많이 간다면 비지배 쪽이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KMH 같은 경우 아직 지분율이 옥산 레저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자니까 지배지 기업 쪽으로 소유되는 당기순이익이 더 많지만 옥산 레저 같은 경우 혹시 많이 성장을 해서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한다면 이쪽도 상당히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비지배 쪽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적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회사예요. KMH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 있잖아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러면 이게 이익률이 좋다고요. 이익률이 좋아서 뭐예요? 건설회사 보면 멀티플을 많이 못 받자 퍼가 되게 낮잖아요. 왜 퍼가 낮을까요? 근데 건설회사는 왜 낮냐면 이게 이제 재고자산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있으면 만약 경기가 좋다면 나중에 이게 이제 팔리면 더 이익이 증가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 회사가 그동안 벌어놓던 것을 또 다 까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건설회사. 그렇기 때문에 좀 덩어리가 큰 그런 부분들. 이 회사도 마찬가지. 이 회사도 뭐냐면 계속 M&A를 통해 성장한단 말이죠. 계속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도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동안 벌어놓았던 것을 좀 많이 까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리스크.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진다. 그럼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멀티플을 좀 긴가민가 이제 그래서 좀 많이 못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대 주주를 보면 최상주 회장님이라고 상당히 커리어가 좋으신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정책자문위원도 하셨고 정권인수위원회 위원장실 전문위원도 하셨고 국가정보원 정보위원장 비서관도 하시고 예 상당히 인수 합병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어떤 본업은 뭐냐면 채널 사업과 PP라고 하죠. 채널 사업 그다음 송출 사업이에요. 송출 사업 채널 사업과 송출 사업이고 이거 안정적으로 이익은 어느 정도 계속 뭐 줄어들고는 있지만 경쟁이 좀 심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채널 사업과 송출 사업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네. 자, 유회사 됐고, 자, 이제 유회사에 한번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 아까 이제 한번 봤죠. 여기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 회사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좀 뭐래요. 이런 저는 이제 여러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보고 뭐야 재무 상태표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산인데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부채, 비유동 부채, 유동 부채. 아 상당히 짜증나요. 아니 굳이 그냥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해놓지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짜증나게. 좀 이거는 좀 주주분들이 좀 뭐야 IR 담당자한테 좀 해서 좀 이거를 좀 그냥 정상적으로 좀 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분석하기도 짜증나요. 지금 헷갈려가지고 항상 유동자산 있잖아요. 유동자산 유동비율 어때요? 유동비율 별로 안 좋죠? 예. 최소한 뭐 100, 이제 물론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어떤 상장 회사들 보면 유동 비율이 뭐 150%, 200% 넘어가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동 비율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100%안 되는 회사들은 자꾸 제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100%가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하도 이제 그런 회사 기준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100%안 되는 회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이제 뭐 지금 이 부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대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대출을 받아서 다시 상환할 수 있고 이게 1년 이내에 무슨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물론 이제 뭐 유형자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갚을 수 있다. 예, 회사가 뭐 어느 정도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갚을 수 있지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좀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진 회사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형자산에 토지가 많아요. 토지 골프장인데 이제 특수관계자 합쳐서 이제 보통 지분이 80%가 넘어가잖아요. 80%가 넘어가면 여기 보면 여기 신라 CC 80% 넘어갔죠. 떼비제 CC도 지금 뭐 좀 약간 기사를 보니까 80% 정도 이렇게 됐다고 막 하는 기사들이 있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이거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뭐냐면 이게 80%가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이 80%가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혹시라도 여기 이제 뭐 투자를 또 실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 수가 있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도 하고 여러 가지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팔을 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율로 적용해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로 좀 틀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팔 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80%가 넘어가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이 주식을 골프장 관련된 주식은 좀 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는 골프장 관련돼서 좀 뭔가 좀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때문에 80% 이상 보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뭐 특별하게 이제 다른 거 보면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에요. 이게 자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54%, 지금 44%에서 36% 줄어들었다가 54%까지 늘어났죠. 부채 비율은 좀 늘어났어요. 대신에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났는데 자산이
유동자산보다는 어때? 비유동자산이 월등하게 많다. 유형자산. 예.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재무상태표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도 큰 뭐 나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리스크만 좀 어, 고려를 하시라.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죠. 그리고 이 회사에 전환사채가 있다는 거. 자, 전환사채가 어느 정도 한번 볼게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어, 권면 총액이 38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어, 한 20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 수는 나머지는 지금 이미 행사가 됐고 한 35만 6,252주로 이제 감소한 것 같아요. 67만 6천 주에서 일부는 행사가 됐고 나머지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 부문별 손익을 보면 채널 공급이 이걸 보기 전에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이게 보시면 지금 해마다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402억에서 325억, 252 계속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670억인데 252억 정도 창출한다는 거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자산 처분이익이 지금 561억 있다는 거고 투자 활동도 좀 많이 아까 그 옥산 레저 같은 경우 리뉴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취득한 부분들도 많고 무형자산 이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 종속기업 또 취득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복잡하죠?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옥산 레저 같은 경우 회생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내년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금이 기말 현금성 자산이 477억, 754억에서 좀 많이 줄었죠. 예. 이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은 제조가 제일 커요. 제조 611억. 제조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아시아 경제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쪽에 이쪽이 뭐냐면 매출이 386억이고 이익이 제일 많죠. 301억. 그런데 뭐예요? 일시적인 처분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아 경제.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팍스넷하고 와이너리 매각을 했죠. 그다음에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 종속회사 기업명이 이제 이런 KM 일간 아시아골프 악영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 좀 악영미디어가 추가됐고 네. 여기 보면 매출이 어때요? 지금 563억에서 감소가 되고 이제 이대로 약간 증가됐죠. 예, 증가됐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 어때요? 93억에서 약간 여기서 이제 51억에서 57억 약간 증가됐죠. 여기 증가됐고 여기는 뭐 뭔 일 때문에 이제 하여튼 상당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많이 감소했죠. 여기서부터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영업이익이 32억 그 다음에 처분된 것들 중단된 거 빼면 어때요? 약간 감소했어요. 그쵸? 이거 빼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합치니까 이제 증가된 거고 예. 이런 부분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이거 빼고 한 이 정도 선에서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 일부 또 매각을 했으니까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예. 그 다음에 KMH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KMH가 18.54%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는 20.7이지만 여기는 개인도 개인 것까지도 이제 특수관계자 것까지도 합쳐가지고 한 거고 실제로 KMH한테 영향된 것은 18.54죠.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많이 증가했어요 매출. 근데 이제 여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5억에서 41억으로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뭐 이렇게 상당히 이때 수준이에요. 지금 매출이 468억일 때 판매비와 관리 89억인데 610억일 때 89억밖에 안 돼요.
이 뭔지 이건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1억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됐죠. 46억.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KM H 하이텍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46억.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매출은 제조 쪽이 제일 커요. 자, 이건 제외하고 순이익은 그럼 순이익은 뭐예요? 골프장 쪽이 제일 크죠. 레저 쪽 112억. 그쵸? 그다음에 채널 공급이 73억. 그다음에 송출 대행이 53억.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쪽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뭐예요? 올해 이제 지금 파주 CC는 지금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잘 나가는 이제 신라 CC 개별 쪽이 영업이익 쪽이 신라 CC 얼마나 다시 회복이 되느냐. 지금 여기냐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상당히 증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급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한 10억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급여와 지급 수수료가 많이 증가됐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라 CC 개별 이쪽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옥산 레저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좀 지분이 좀 아쉽다.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만약 KMH로 지분을 늘렸으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성장 속도가 이익이 증가되는 속도가 보이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증가될 거라서 상당히 큰 골프장이고 또 리뉴얼도 거의 마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이 정도 선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KMH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송출 사업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걸로 해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송출해 주는 거죠. 이게 아카이브 이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뭐예요? 저장해서 인제스트는 뭐예요? 인제스트 같은 경우는 뭐 변환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촬영 원본은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뭐예요? 파일로 변환하고 서버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송출 서버에서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송출은 PP와 플랫폼 회사의 어떤 중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이고 그다음 방송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버라이티 전문 채널 D1 그다음 월드 영화 채널 엠플렉스 프리미엄 성인 채널 미드나잇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양방향 데이터 방송 해가지고 뭐 뽀로로 놀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라 CC 같은 경우 KM KM KMH 신라 레저 같은 경우 한번 IPO를 하려고 했었어요. IPO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금 조달 공모를 해서 IPO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죠. 연기가 돼서 이런 부분이에요. 신라 레저 같은 경우 이제 IPO 할 때 이게 투자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냐면 이게 지분이 좀 많은 회사잖아요. KMH가 신라 레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골프장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건 GDP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읽어 보셔요. 그다음 민간 소비 둔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정체 위험이 있다는 거. 지금 이거 생애 주기상 40대 전후로 소비가 정점을 이룬 이후 50세를 지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거. 뭐냐면 골프는 뭐냐면 타 레저 스포츠 산업에 어떤 그 정부 정책 변화가 아주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청탁 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액 기준이 낮아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용 형태에 따른 골프장 구분에는 회원제가 있고 대중제 퍼블릭이 있고 회원제는 회원을 모집해서 예약에 의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거고, 원래는 18홀 이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었는데 회원제 골프장이 3홀 이상도 지금 가능하도록 개정됐고, 퍼블릭은 뭐예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 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따 한번 읽어보셔요. 골프장 추이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 경쟁 심화, 접근성이 좋은 강원도와 경기 등 수도권 내 지역에 2016년도 기준 내장객 중 43.9%가 집중되었다는 거. 그래서 주요 경쟁 요소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거. 그러면 어때요? 지금 경기 쪽은 뭐예요? 신라 CC와 파주 CC는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충청도는 태백제 CC. 그렇죠. 그 다음에 계절성 및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따른 매출 변동 위험. 혹서기가 포함된 7, 8월과 혹한기가 포함된 12월에서 2월이 비수기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계절성에 따른 정기적 비수기 외에 어떤 국가적 재난 이슈 발생할 경우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신라 CC 월별 내장객 추이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이죠. 혹서기 때 의외로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네요. 혹서기 때. 그렇죠. 혹서기 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고 의외로 그러니까 11월 약간 혹한기 때 줄어들고 혹서기 때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회사 이연 보면 특수 관계자 거래 위험 여기 보면 그 신라 레저 같은 경우는 KMH 악영그룹에 속해 있는 법인으로서 2016년 당시 경영권이 취득할 때 경영 영상을 위해 관계사들로부터 자금 차입이 존재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KA 레저 예약 수수료 관련 미지입금 외에 관계사 채무는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신규 사업 실패 위험. 지금 신라 CC 같은 경우 지금 뭐예요? 골프장 운영업과 골프장 위탁 경영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자금 조달. 그렇죠. 골프장 위탁 경영. 이 부분은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업 모델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MBK 파트너스가 2016년도에 뭐예요? 일본 내 136개 골프장을 위탁 운영 중인 아코디아 골프를 인수해서 골프존 리딩과 함께 한국 골프장 위탁 운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골프장 위탁 운영은 골프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 위탁 경영을 하려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뭐예요? 영업 보증금을 걸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금액 회사의 위탁 운영의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 위탁 운영 시스템이 체인화될 경우 공통비를 절감하고 어때요? 약간 규모의 경제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 위험. 뭐냐면 캐디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결 대상 기업 손실 인식 위험. 신라 CC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해서 종속회사가 파주 컨트리 클럽, 그 다음에 KA 레저, 서울 에어 앤 투어 서비스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서울 KA 레저와 서울 에어 앤 투어 서비스가 지금 설립 초기 안정화 시기로 단기 순손실을 시현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만기 도래에 따른 미상환 위험. 물론 이제 차입금은 당사의 재무 건전성 및 영업 활동에 의해 현금을 양호한 편으로 해당 만기 도래 차입금을 대환 또는 상환할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까 설명했던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초과되면 부동산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세금이 많은 세금이. 예. 자, 오늘은 KMH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좀 너무 이게 복잡한 회사라서 뭐 이게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보기에는 좀 힘든 회사예요. 그래서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방향으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것을 참조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관찰도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게 반란해서 좀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배 구조가 약간 좀 더 단순해지면 상당히 멀티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옥산 레저 그다음에 신라CC 이런 골프장 쪽의 어떤 수입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성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